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면 임의로 하셔도 되겠지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을 고르셔야 되겠네요.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림의 경우에도 경로에 맞춰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가셔서 정확하게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60분 동안에 3개의 페이지를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 4번이 있습니다. 번호를 넣는 거는 1페이지와 2페이지에만 해당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묻기 처리를 했을 때 0점 처리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들을 작업하실 때에 복사하거나 이동하기 편하라고 개체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꼭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용지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군요. 한글을 실행하고 나면 맨 위쪽에 메뉴 중에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전체 페이지는 왼쪽에 있는 편집 용지를 불러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는 불만 없고요. 용지 방향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여백이 좀 다르군요. 여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의 경우에는 10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라고 하는 값이었었죠. 제시했던 그 값을 그대로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설정하게 되면 여백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좁아 보이고요. 위쪽의 경우에는 좀 더 넓어 보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가 1번과 2번이 있었죠. 공간을 좀 확보해 놓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죠.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그리고 4번이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용지는 끝났고요.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돌아오셔서 1번 문제부터 제작을 하면 되겠는데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타이핑 하도록 하죠.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입력된 글자들을 몽땅 다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대화창이 뜨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도 있지만 우리는 추가할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추가 단추를 누를 거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름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 이름이 아니라 스타일 이름에다가 주셔야 되겠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셔야 되겠네요. 우선 문단 모양부터 가도록 하죠.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여백을 10만큼 주도록 할 거고요. 문단의 아래쪽을 10만큼 주도록 할 겁니다. 지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셨으니 설정하고 나오면 문단 모양은 적용이 됐을 텐데요. 글자 모양도 만들어 줄게요. 글자 모양 단추 누르시게 되면 역시 대화창이 뜰 겁니다. 글꼴이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지만 크기라든지 장편과 자가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공통된 부분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죠.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105, 자가는 -5입니다. 여기에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이라고 바꾸셔서 글꼴 찾으시면 되겠네요. 한글은 굴림. 영문에 대해서도 지시된 대로 도둠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문일 때도 한글일 때도 공이 장편과 자가는 같은 값이 적용이 됐습니다.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던 걸 새로 만든 거니까 추가할 거고요. 저희가 블럭 잡고 들어왔던 아이들에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오와 그리고 체육된 이까지 똑같은 글자로 끝나고 있죠. 제대로 설정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표를 만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표를 넣을 거니까 표 단추를 콩 찍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몇 줄인지 몇 칸인지를 세셔서 그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5줄에 6개의 칸입니다. 만들기라고 콕 찍어 주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 바로 입력하도록 하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한꺼번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1914, 1943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쓰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될 텐데요. 표 전체의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몽땅 다 쫘라락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대화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0, 정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문자는 가운데이고요.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일단 모든 친구들을 다 가운데에다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 값들만 몽땅 다 선택하시되 나중에 평균을 구하면 그 친구들도 숫자일 테니까 평균 부분도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할게요. 셀 배경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정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지는 흑백일 거기 때문에 이 색깔이 노란색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만큼이 색깔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 정도는 보일 테니까 이만큼이구나 라고 범위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범위를 잡고 나서 그 칸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하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테두리나 배경 색깔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이 뜨게 되면 원하는 색상을 배경값으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을 면색, 노랑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를 찾으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순색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랑. 4번에 보시면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요. 라고 일단 여기까지 끊도록 할게요. 결과값을 보게 되면 끝자락은 구하지 마세요 라고 X표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3개의 줄만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답은 평균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범위를 요만큼 잡으셔서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블럭 잡은 것에 대한 계산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 구할 거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평균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그 표에 대한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표를 쫓아다니는 이름표, 캡션 기능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표를 덩어리 선택할 때에는 표 주변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개체 선택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콩 찍으시게 되면 표 전체를 덩어리 선택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캡션을 넣어주겠다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표가 표 1번이라고 임의로 붙죠. 그 이름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름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다만 첫 번째에서 표 전체에 대해서는 굴림의 10입니다의 캡션도 포함이 되니까요. 캡션도 꼭 잊지 마시고 글꼴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위치도 오른쪽 정렬. 하지만 위쪽으로 올리는 건 서식줄에서는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표한테 다시 한번 직접 부탁을 하도록 하죠. 표에 언저리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개체 선택 화살표 뿅 찍으시게 되면 덩어리 선택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표와 셀의 속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캡션에 대해서 지금은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지만 이걸 위쪽으로 올리실 수가 있겠죠. 캡션의 위치를 바꿔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표가 위쪽으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두 줄짜리인지 한 줄짜리인지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 것들인지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셋 테두리 배경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색깔을 넣었던 것처럼 배경의 색깔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두리를 넣고 싶은 거죠. 바깥쪽을 두 줄짜리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실선 바깥쪽이 그렇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은 이중으로 테두리가 그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제목 부분은 여기도 역시 굵어 보이죠? 이중선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제목 부분 요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시고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갈 거예요. 선 모양은 라인이라고 하는 단축키 L을 쓰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뜰 겁니다. 선은 두 줄짜리 선택할 거고 내가 블록 잡은 곳에 바깥쪽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두 줄이 되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범위 잡으시고 라인 L 대화창이 뜨면 원하는 선의 종류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각선도 선이니까 라인 L 똑같이 잡으시되 테두리 배경 대각선 여기 들어가 있죠. 대각선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게 되면 표 모양은 얼추 만들어졌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마지막에 잊지 마시고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역시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지시되어 있는 값만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표 만들 때 노란색으로 색을 칠한 요 부분 있죠? 요만큼만 가지고 이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거니까 차트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차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값은 이미 저희가 다 넣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차트가 표의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요. 너다 라고 선택하셔서 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시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조절점 이용하셔서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그 차트에 대해서 지시사항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이용한 건 끝났고 묶은 세로막 대형도 맞춰줬으니 제목부터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차트를 작성하고 계시면 상단에 차트에 대한 옵션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차트의 구성 요소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보입니다. 차트의 제목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다가 하나 얹어보도록 하죠. 차트의 제목, 너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목을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그 꼴은 궁서에 지나기에 12라고 되어 있으니 맞춰주시면 되겠죠. 채우기에 대해서 테두리와 그림자까지 추가로 주고 싶은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차트의 속성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제목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쫘라락 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좀 좁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열어놓으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제목에 대해서 채우는 거 흰색으로 할 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제목이 끝났습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들은 궁서의 보통의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춰주세요. 나머지
축의 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축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제목이 들어가 있죠. 법례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축 제목은 없으니까 추가할 겁니다. 축의 제목, 서 있는 세로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해 보도록 하죠. 가로로 눕혀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축의 속성 꺼내서 그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법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의 선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지정 가능하죠. 하나하나 다 맞추시고요. 쓸데없이 필요 없는 선들의 경우에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눈금선들이 결과물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게 되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편집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가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가 40점인데 이 친구는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1번과 2번 따로 번호를 더 매겨줘야 되겠네요. 괄호 1번, 엔터, 괄호 2번. 저는 위아래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라고 선택해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대화창이 뜨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수식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첨자라든지 분수라든지 시그마 원하는 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치 잡으면서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제일 끝자락에 문 단속 잘하는 단추 보이시죠? 넣기라고 넣어주시고 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시 수식 편집기가 뜰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없는 친구들은 위쪽에 있는 기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이고요. 도형 역시 여러분들께서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유추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색깔로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깔려있는 이 노란색 사각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도형을 제작하고 있으면 위쪽에서 도형에 대한 해당 개체의 크기라든지 색깔들 지정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보일 텐데요. 그 개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하나하나 숫자 값을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130에 145라고 하는 전체 크기만 맞춰져 있네요. 우리도 그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다만 그 크기가 지정이 됐다는 건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크기를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오는 게 좋겠고요.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색깔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건 유추가 되실 겁니다. 회색으로 그 명암이 다를 테니까요. 면의 색깔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부터 가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제작할 거고요. 도형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와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부터 가죠.
그 도형의 크기 130에 17.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킬 거고요. 모서리의 선이 뾰족하지가 않고 둥글둥글 다듬어져 있군요. 선이 그렇다는 거니까 선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셔서 모서리의 둥글기가 완전히 반원이죠.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면의 색깔이 파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기에서 면의 색깔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하는 친구로 설정하게 되면 도형은 끝났는데 안쪽에 있는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군요. 빈 공간 선택하셔서 해제할 거고요. 안에 있는 글자들 쪼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에 22. 가운데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색깔은 하얗네요.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민트 색깔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울 거고요. 기본부터 맞춰줄 겁니다. 크기에 대한 언급 120에 5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면 크기가 바뀌면 안 되겠죠? 모서리가 살짝 둥글군요. 선이 살짝 둥글어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채우는 색상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략 목표라고 하는 친구는 글맵시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꼴에 대한 언급이 있죠.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넣으려고 했는데 색깔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없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모양을 보시고 볼록한 느낌이 드니까 글맵시의 모양만 맞춰주고 나오면 되겠네요. 도형 밑에 깔렸습니다.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친구는 아무리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해서 개체의 속성을 활성화시켜 줄게요. 기본부터 맞추겠다라고 할 거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글맵시는 50에 35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을 텐데요. 본문과 배치할 때에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도형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글자보다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제일 큰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글맵시의 색깔이 빨강색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채우는 색깔은 면의 색깔에서 빨강이라고 똑 떨어지는 이름 정하시면 되겠죠. 설정. 그림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한국 코퍼레이션 열기.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 밑에 깔리니까 이 친구도 역시 나와라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의 크기 맞춰주고요. 40에 30. 어울려라 라고 했는데 자꾸 밑으로 치이고 있죠? 맨 앞으로 나와라 라고 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회색조로 색깔을 좀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회색조입니다 라고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설정.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더 추가가 됐는데 하이퍼링크는 내가 단추를 누르면 어디론가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링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되어야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될 텐데요.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들어있죠.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아이 잘 구분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부터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의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친구는 15에 8이로군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봅니다. 15에 8. 더 이상의 언급은 없고요.
색깔은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으로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면색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입력의 첫 번째, 바로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상자도 역시 테두리,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봅니다. 그 크기는 9에 18. 모서리가 살짝쿵 깎여 있는 거 보이나요? 선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도록 할 건데 거기에는 흰색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글씨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글씨를 다 지워줘야 되니까요. 요 원본은 글씨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글씨가 들어온다면 그 글꼴이 도둠의 20, 가운데 정렬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요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 20. 글자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정렬까지 맞춰주도록 하죠. 글씨를 쓰진 않았지만 커서가 가운데서 커다랗게 껌뻑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그 상자에 대해서 크기가 언급 없군요. 그렇다면 내 맘대로 작성을 해도 되는 거죠.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다. 크기를 맞춰줄 건 없으니까 기본은 넘어갈 거고요. 선이 점선이네요. 선의 종류, 파선. 채워주는 색깔은 없어야 뒤쪽에 있는 색깔이 묻어나겠죠.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는 없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 상자만 만들어져요.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왼쪽에 붙어서 제작이 되는데 이 친구도 역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글자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가운데로 정렬시켜 놓을 거고요. 글꼴 맞추도록 할게요. 궁서에 18.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들을 복사하고 복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편집에 가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넓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몽땅 선택이 될 텐데 베이스가 되는 이 커다란 사각형은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 해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복사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왼손에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뜹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다 썼으면 이제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계속 개체 선택이 되어 있으면 글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죠.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에 ESC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될 겁니다. 직사각형을 서로 색깔 다르게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타이핑할 내용이 많죠. 제목 부분과 본문 부분이 살짝쿵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엔터를 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맨 위쪽에서부터 하나하나 개체들을 더 추가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의 모양 만들기 전에 머릿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있는 제목 맨 앞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넣는 건 입력이라고 해서 쭉 찾으시면 될 텐데요. 전체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머릿말과 꼬릿말은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머릿말을 위쪽에다 넣을 거고요. 특별한 모양은 없죠. 영화계 소식이라고 타이핑 할 거고요. 글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 됐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만할란다 라고 닫기 누르고 나오면 되겠죠. 혹시라도 다 넣고 난 다음에 오타가 있다면 여기요 라고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머릿말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닫기 하고 나올게요. 제목을 쪼로록 블럭 잡아서 글꼴 맞추도록 하죠. 책갈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라고 앞쪽에 위치 잡아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책갈피의 이름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영화, 축제. 덧말넣기는 이렇게 커다란 글자 위에 어부바 엎혀져 있는 이 친구들을 덧말이라고 해요. 이 글자들이라고 싹 다 블럭을 잡으셔서 얹어줄 거예요. 덧말넣기라고 하게 되면 이미 블럭을 잡고 들어갔으니까 본말을 또 입력시킬 필요는 없고요. 덧말이라고 하는 부분만 한국 영화 다양성 주간 넣어주면 되겠죠. 위쪽에다 얹는 겁니다. 불만 없고 그대로 넣기 하고 나오면 되겠죠.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덧말의 경우에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색깔피는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강제로 조판보호를 켜게 되면 머릿말 들어갔구나, 책갈피 넣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출력되는 건 아니고요.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봤습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조판보호는 꺼주도록 하죠. 저희가 4번 문제에서 제작한 도형과 그림들에서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부분을 멈추고 그냥 다음 작업을 했었었죠.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4번 문제에서 만들었었던 이 친구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게 됐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 연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책갈피를 한글 문서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영화 축제라고 한 책갈피 방금 꽂아놨으니까 거기랑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넣기 하게 되면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에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 나왔을 때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책갈피 꽂아놓은 위치로 뿅 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을게요.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꿀 때는 블럭을 잡지만 문단의 경우에는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요 라고 위치만 찍어서 글자의 모양 하나하나 바꾸는 서식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첫 글자 장식 모양 찾을 수 있겠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 면의 색깔은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입력을 하시면서 바로 한자를 입력시켜도 되고요. 제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한자는 항상 2개 바꾸는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찾아서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글자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키보드에서 한자라고 하는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자가 바로 나타날 건데 우리는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놓을 거니까 입력 형식을 한글 그리고 한자 나란히 있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창작이라고 하는 친구도 잘 찾아서 한자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림을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갖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림 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겠군요. 일단 그림 4번을 열기 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6개의 이미지가 몽땅 다 들어옵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서 그림에 대한 옵션들이 쫘라락 뜰 텐데요. 그중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까맣게 자르는 칼날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장구 치고 있는 이 여인만 필요하니까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림에 대해서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죠. 35에 35.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고정을 안전하게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여백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왼쪽에 2mm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2mm라고 맞춰주고 설정하게 되면 그림이 좀 커다래지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각주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든든히 주체라고 했는데 이 든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다 주석을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각주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글을 그대로 입력시켜 주면 되겠죠? 각주를 다 설명글 넣었는데 번호 모양이 다르군요. 번호가 우리는 단가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는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각주의 모양을 좀 정리해야 되겠군요. 각지 작업을 하실 때는 위쪽에 역시 각주에 대한 옵션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선의 길이는 기본이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닫고 나오도록 하죠. 상단에 있는 문단은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차근차근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죠.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은 다 입력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문자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당구장 표시도 문자표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도 당연히 문자표일 텐데 당구장 표시는 기존에 썼던 아이를 골라 잡는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모양을 찾을 거니까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을 뿅 찍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정각기호에서 항상 출제가 되니까 이 친구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크로바 모양을 넣겠습니다. 넣기.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크로바가 한 번 더 필요하죠? 이번에는 당구장 표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글꼴 맞추도록 하죠. 전체적인 크기는 굴림의 18이지만 하얀색으로 변하는 건 요 글자부터니까 따로 블럭을 이만큼이요. 다시 잡아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과 음영의 색깔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려면 블록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모양 가셔서 글자의 색깔과 흰색, 음영의 색깔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파랑.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글자의 모양들 맞춰주도록 할게요. 기울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에 들어가 있지만 강조점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따로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자 모양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기본에서는 강조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확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조점의 모양, V체크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에서 꼭 확인하고 나와주세요. 설정.
문단의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에 번호 제목들을 들어가 있죠.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 머리표 문단 번호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비슷한 거 가나다로 번호 매겨져 있는 건 얘군요. 가장 비슷한 아이를 먼저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정의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번호 서식에서 꺽쇠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쪽에 반가로가 필요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라고 하는 글자 뒤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반가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꺽쇠 1이라고 하는 건 불만 없지만 반가로는 지우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가라고 바뀐 거 보이시죠? 1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그 번호의 위치를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는 20이라고 값을 줄 거고요. 정렬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손을 좀 볼까요? 이 수준 역시 꺽쇠 2라고 하는 게 이 수준인데 뒤쪽에 반가로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반가로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반가로가 없어요 라고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가나다라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수준은 30만큼 오른쪽 정렬이에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비를 30이라고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두 발짝 뒤로 물러난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1수준과 2수준까지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1수준으로 정리가 될 건데요. 일시와 패널 그 두 친구들의 경우에는 2수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자의 모양들에 대해서 서식,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수준을 더 높여주거나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니까 수준을 감소라고 하게 되면 두 발짝 물러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일시와 패널도 역시 수준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번호 기능까지는 됐는데 간격도 넓혀줄 건가 봐요. 이 모든 아이들이라고 선택하셔서 기본 줄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을 줄간격 1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어진 거 확인되시죠? 표 안에 들어있는 지시사항들도 하나하나 맞춰줄게요. 몽땅 다 블록 잡아서 글꼴, 두둠. 색깔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로군요. 시작하는 색깔과 끝나는 색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배경 색깔을 그라데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색 흰색, 끝나는 색 노란색이라고 지정할 겁니다. 수평으로 주세요 라고 했으니 가로 세로 수평으로 줄 거고요. 선의 모양도 맞춰보도록 할까요? 몽땅 다 선택. 선의 모양을 라인 L 단축키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종류를 두 줄짜리라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위와 아래만 두 줄짜리로 되고요. 양쪽 옆에는 선이 없네요. 그렇다면 선 없음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블록 잡은 상태에서 라인 L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왼쪽과 오른쪽이 없습니다 라고 설정. 양쪽이 선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제목 부분만 더 두 줄짜리로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쪽 제목도 지시사항대로 만들어 줄게요. 글꼴이나 크기, 위치들은 다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장평의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따로 오른쪽 버튼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겠다. 글자 모양이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에서 장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105. 마지막으로 쪽의 번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아이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번호를 매기겠다. 쪽 번호 매기기.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이쯤이요 라고 위치값 주시고요. 양쪽의 줄표는
필요가 없지요? 그냥 숫자만 나와 있을 거니까 줄표는 없다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을 거예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숫자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바로 들어갈 건데요. 그 아이는 지금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번호가 3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새로운 번호 4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했으니 새로운 번호로 시작합니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시작 번호를 4라고 바꾸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배치가 된 게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쭉쭉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쪽 번호의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에만 보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는 안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쪽의 번호를 감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쪽을 감출게요라고 쪽 번호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그렇게 가려지긴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보여도 점수가 감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파일들을 다 만드셨으면 최종적으로 잊지 마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 저장을 하실 적에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요. 여기까지 2023년 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